올겨울 추워서 감기 걸리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북한은 결핵도 심각하고 말라리아 같은 감염병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요. 쉽게 치료될 수 있는 병으로 안타깝게 희생되는 경우도 많고요. 남북한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많겠지만 보건의료야말로 협력이 시급한 분야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통일전망대가 북한 감염병 문제와 해결책을 살펴봤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환자는 모두 500명. 그중 절반 가까운 200여 명의 환자가 파주와 양주 등 휴전선 인근 4개 시에서 집중 발생했습니다. 북한 말라리아 모기가 휴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가 파악한 북한 말라리아 환자는 4,800여 명. 경기도가 한 해 9억여 원의 돈을 방역에 쓰고 있지만 북한의 말라리아를 잡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셈입니다. 우리가 남쪽에 아무리 모기를 방제하고 약을 줘도 이 모기는 국경을 넘나드니까 우리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정치적 분위기가 경색되면서 MB 정부 때 그걸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대번에 남쪽 말라리아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북한에서 유행하는 감염성 질병은 말라리아 외에도 장티푸스, 일본 뇌염, B형 간염 등 다양합니다. 상하수도 시설을 개선하고 항생제나 수액 등 기초적인 의약품만 제대로 갖춘다면 막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병원에서도 이 환자는 무슨 폐혈증이다 하면 무조건 그 항생제 써야 되거든요. 근데 항생제 병원 다 둘쳐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마당에서 항생제 샀어라. 네, 그렇게 해요. 더 심각한 것은 결핵입니다. 2017년 세계 결핵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결핵 환자 수는 13만 명. 2년 전 세계 보건기구 조사 때보다 2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인구 대비 결핵이 가장 많은 나라 30개 나라를 꼽았는데 그중에 북한이 들어있습니다. 주민들의 영양 상태도 좋지 않다 보니 쉽게 결핵에 감염되는 겁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출가 같은 딸이 출산하려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집에 아버지가 결핵 환자였거든요. 임산부가 이제 아버지 결핵을 딱 옮았어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애 거기서 출산하면서 애까지 다 걸려가지고.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20명으로 3.8명인 남한보다 5배 높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반적인 결핵 치료제가 듣지 않는 내성결핵 환자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1차 항생제를 끝까지 다 안 먹고 중단하거나 치료가 제대로 끝나지 않았을 때 결핵균이 그 먹던 약에 대해서 내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그 결핵 약을 줘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면 이제 슈퍼 결핵이 생기는데 이럴 때는 아무런 치료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내성 결핵 환자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 수많은 지원단체들이 또 북한에 1차 항생제를 많이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약이 제대로 끝까지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치료하는 소위 말해서 치료체계, 관리체계가 튼튼하지 못했던 거죠. 앞으로 남북교류가 본격화될 경우 단순한 의약품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동사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감염병을 더 이상 북한 내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통일 준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질병 부담을 결국 통일 한국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실용적인 면에서 이 양쪽에서도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보건의료 부분들은 지속적인 교류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한 정치 상황이 경색돼도 북한과의 보건의료 협력은 지속하는 것이 결국 한반도 남북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통일전망대 김세로입니다.